안녕하세요. 20년차 만두가게 사장 이종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자영업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영업자의 삶, 자영업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20년차 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정말 자영업자의 삶은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 모든 일을 다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요. 자영업을 하고 나서 세금 문제부터가 제가 해결을 해야 되고, 매출 문제, 또 손님과의 관계, 또 직원과의, 또 우리 들어오는 물건의 그 자재 그런 거를 또 문제, 여러 다방면으로 모든 문제가, 임차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하다 보면 지치게 되죠. 정말 지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왜요? 너무 이런 삶이 싫대요. 왜? 모든 게 다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데, 또 직원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종교적이거나 이분이랑 만난 적은 없겠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어른으로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수환 추기경님이요.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흠모를 했었는데, 그분을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 저는 IMF 때로 알고 있는데, 성도분 중에 정말 힘드신 분이 추기경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추기경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삶은 인생 라이프겠죠? 삶이란 무엇일까요? 물어보니까 삶은 계란입니다 그랬대요. 삶은 계란입니다 그랬대요. 삶은 계란? 전 처음에 이 글을 읽다가 삶은 계란? 아재 개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자영업을 한 20년, 식당을 20년 하다 보니까 요즘에서 그 말이 딱 깨달더라고요. 이 삶은 계란이라는 뜻이요. 제가 자영업자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계란이 어떻습니까? 계란이. 볼 때는 외형적이고 보기가 좋은데 껍질은 어떻습니까? 되게 얇아요. 이게 내 방어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게 돼 있는 게 계란이에요.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는 번듯하고 보기 좋지만은 어느 순간에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계란 껍질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역시 여러분 혹시 줄탁동시라고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줄탁동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를 줄, 쫄탁, 같을 동, 시시. 요즘에는 다 인공부화를 하니까 이런 경우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가지고 자연 부화를 했는데 한 20일 정도를 품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미닭이 그 계란을 품고 있을 때 그냥 품고만 있는 줄 알잖아요. 이 안에서, 이 계란에서 이 생명이 생기면은, 병아리가 되기 전에 생명이 생기면은, 불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살 같은 그 부리처럼 생긴 거로 계속 밖을 톡톡톡 친대요.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어미닭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그 방향으로 같이 톡톡톡 쳐준대요. 물론 세게 치면 안 되겠죠. 이게 깨지면 안 되니까요. 안에서도 이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되기 위한 생명체는 안심을 하고 계속 그 부위를 치고, 어미닭은 안심하라고 고개를 쳐주는데, 이게 동시에 쳐져서 그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이 병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아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계란이라는 것이
남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깨지는 순간에 계란 후라이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스스로 깨서 나오는 그 생명체는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이 가게들, 자영업자들 운영하는 이 가게들도 과연 어떨까요? 저는 이 줄탁동시를 한번 여기에 대비시켜 보고 싶습니다. 몇 년을 해도 힘들어서 가게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이거를 깨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고 나오려는 사람, 이걸 뭐라 하냐?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가짐, 내 스스로 실천해야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밖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누구일까요? 내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창업지원센터 이 창업 쪽에 관련하여 제가 강사로도 나가서 많이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지원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오시고요. 그분들처럼 적극적이신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힘든 시기 이겨내려면. 두 번째는 또 소상공인에서 하는데 모임에서 하는 그런 데가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니시다 보면은 정말 뭐 꿀팁도 얻을 수 있고 창업 지원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도 좋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 경우인데, 내가 거래하거나 아니면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신한은행에서 하는 소 13기에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혹시 배달의 민족 아시잖아요. 배달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영업을 하겠죠. 그게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 산하 배민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공익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데입니다. 저도 세바시 강연을 해서 그 2년이 닿아가지고 가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을 됩니다. 저희 같이 좀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가서 뭐 SNS 교육도 받고, 저 같은 한 달 전에는 블로그 교육도 받았고, 또 메뉴 개발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카페 하시는 분들은 카페 또 커피 같은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고, 세무 쪽으로, 세금 쪽으로 좀 약하신 분들은 가서 재무제표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고, 재료비 관리하는 법, 또 홍보하는 법, 정말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다양한 분야를 실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뭐 이거 배워가지고 뭐 못 써먹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진짜 배워서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교육들, 그 교육장도 서울센터가 있고 경기센터가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그 교육장 그 크기나 분위기에 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최적화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교육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이랑 우리가 서로 자영업자들끼리도 말하기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결책을 찾게 된 부분들이든가, 경조사 같은 경우 누구 결혼한다, 그럼 서로 교제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영업자들은 사실 외롭잖아요.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나와 같은 이 베프들이 생긴다,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 그 나이 연령대 다 떠나서 그냥 좋은 친구들처럼 지낼 수가 있다는 게,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들이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교육으로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런 교육들이, 이런 고퀄리티,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은 한 200~300원 줘야지 배울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최적화된 교육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들의 줄탁 얘기했잖아요. 줄탁 동시. 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부를 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배민 아카데미를 쳐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그 실무자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은, 저랑 같이 이런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경우가 많은데, 폐업 일보 직전까지 가서 거기서 리브랜딩 해가지고 매출이 몇백억 오르신 분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또 창업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로서 먼저 가서 거기서 메뉴도 개발하고, 그 먼저 배웠던 분한테 아니면은 실무 경험이 많은 그 음식점을 오래 하신 사장님한테 그런 분을 멘토로 모셔가지고 정말 쉽게 창업해가지고 꾸준한 매출을 상승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줄탁 동시라고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누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불렀을 때 이 타이밍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밍에 맞았을 때 여러분의 지금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거듭나서 엄청 매출이 증대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20년차 장사 먼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내가 혼자서 이거를 다 떠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깨지게 돼서 후라이로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거를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노력하고 실행하고 누군가의 이런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면은 스스로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